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된 그 배경을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혔죠. 들어보시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밝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다. 특히 계엄군이 아닌 정보기관을 통한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 최고위원 회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런 입장을 발표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저기 앉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한마디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완전히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 특히 한동훈 여당 대표도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상계엄이라 그러면 통제돼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는 물론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죠. 체포조나 아니면 또 장악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만 정보기관을 통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법에 따라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포고령을 내리고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사실상의 이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엄법 제13조에 따르면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러한 의결권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그러한 입법을 한다라는 입법 기능을 사실상 존중하면서 계엄법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권한이 계엄법에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느 장소에 수감할 것까지 다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네.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 저렇게 들이닥쳐서 계엄군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선관위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법이 발동이 돼서 사실상 비상계엄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계엄군이 어떠한 근거 없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의 네.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선관위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조 움직임, 실제로 정보기관을 통해서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부분을 한동훈 대표 발언으로 지금 공개를 했고, 이와 관련된 사실은 한동훈 대표 말로는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체포조의 계획 가운데는 과천에 구금할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구금할 계획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물론 아까 양지민 변호사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또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순간 한동훈 대표가 또 국회 지금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 11시 반에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참석을 해서 무언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설명이 있지 않겠나 했었는데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몰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말을 아끼고 일단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 그리고 과천 청사에 구금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참석할 자격은 없지만 당 대표로서 오늘 이 부분의 설명을 위한 참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어제까지는 당론으로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는 당대표가 없는데 당론이 정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위가 말하자면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그 국민의힘의 일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통상 업무로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어젯밤에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잡혔다라는 것이 공지가 돼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고 믿을 만한 소식통인데 어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과천에 구금하려는 장소까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계실 텐데요. 조금 아까 반면 그 국정원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도록 시켰다라는 것이 조금 아까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번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이것이 두 번째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또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지금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네. 부분들이 좀 있는 내용이어서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의원총회에 오늘 참석하고 나오는 모습 잠깐 봤는데 네. 오늘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나요? 네, 제작진이 지금 의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본관을 빠져나오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잠시 봤는데요. 오늘 긴급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이 긴급의원총회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겠죠.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강전혜 위원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시 반부터 진행된 의총이 통상적인 의총도 보통 뭐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한 의총의 어떤 결과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당론 반대 어떤 의총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 공식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은 단시간에 끝날 수가 없고 장시간의 어떤 경론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은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그래 보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체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중요한 어떤 시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에서 체포조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과연 한동훈 대표를 체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하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적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서도 그렇게 체포조를 지금 현재 동원하지 않았다, 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저 이야기를 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게 바꾼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그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국회의 어떤 그 비상계엄 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운영을 했을 텐데 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국회가 요구를 하면은 해제할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저는 했다고 이제 추측이 되기 잠시만요.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제 추정이나 해석이라고 생각이 일단 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그 상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를 이 300명 가까운 계엄군이 장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추가로 드러난 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점, 거기에 포함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과천에 이미 구금할 장소까지 정해놨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동훈 대표가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 대부분 공통되는 게 헌법에 규정된 긴급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확인된 바가 지금 현재 전혀 없고, 네. 또 군에서도 체포조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상식적으로 그런 어떤 체포조를 할 그런 어떤 목적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저는 없었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체포조를 처음부터 동원을 했다면 네. 우리나라 군이 그 정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못 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도 저런 것들이 뭐 고발이나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면 법적으로도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했던 뭐 믿을 만한 정보다, 제보다라고 했다면 뭐 서류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진술이라든가 뭔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뭐 믿을 만한 소식통 내지는 정보통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말만 믿었을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한 구체적인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계엄 당시에 어떠한 계엄 사령관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문서라든지 어떠한 물증이 사실 있는다라고 한다면 추후의 수사라든지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로 이제 논박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에 충분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민주당도요,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죠. 사실상 체포조 관련 의혹을 민주당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결성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이 주장,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주장을 해왔던 주요 정치인 체포조 가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얘기를 추가로 지금 언급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여당 최고위원이지만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앞부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강전혜 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네. 지금 불협화음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특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따르면 이 긴급 최고위원 소집 이전에 한동훈 대표 혼자 그럼 발표하시오 뭐 이런 네. 언쟁까지 벌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보도에서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제보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저 이야기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서 어제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의원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육선의 조경태 의원, 친한동훈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의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언론 앞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차분히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11시부터 지금 긴급 의원총회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곳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받은 제보에 대해서 오히려 소상하게 비공개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디까지 정보 공유가 된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